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승패를 넘어 한 선수의 진심과 한 구단의 방향, 그리고 한 리그의 기준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팬으로서 또 이 리그를 지켜봐온 관찰자로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장면들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늘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환호의 상징이었고 흥행의 중심이었으며 동시에 논란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이름,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LAFC는 구단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시기를 이끈 사령탑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MLS 경험이 거의 없던 시절 부임해 단기간에 리그의 기준을 끌어올렸고 서포터스 실드와 MLS컵 동시 석권, 다수의 결승 진출, 4시즌 연속 상위권 유지라는 명확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구단 수뇌부와 팬 모두가 인정한 이 성공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LA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 공격적인 축구 철학, 그리고 스타와 팀의 공존 모델이 체룬돌로 체제에서 구현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즌 중 합류한 손흥민을 팀 전술의 중심으로 빠르게 재배치하며 단기간에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장면은 감독의 결단력과 선수 이해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체룬돌로의 퇴장은 이미 예고된 선택이었지만 그 뒤를 이은 결정은 리그 전반에 파장을 낳았습니다. 수석 코치에서 정식 감독으로 승격된 인물은 마르크 도스 산토스였습니다. 구단은 내부 승계를 통해 문화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전술적 정체성과 지역사회와의 결속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과거 밴쿠버에서의 성적, 감독으로서의 검증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스타 중심 구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원론적 발언과 원칙 강조는 냉정함으로 읽히는 동시에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내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시작은 손흥민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이는 개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 팀 내 긴장의 원인을 특정 선수에게 귀속시키는 서사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의 스포츠 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는 즉각 반응했고 책임의 방향과 리더십의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리그가 스타를 어떻게 보호하고 동시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성적은 어디까지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별표 가치는 성적만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 별표라는 질문이다. 이 지점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공격수 혹은 한 시즌의 성공 사례를 넘어 현대 프로스포츠가 안고 있는 구조적 역설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이 된다. 그는 늘 숫자로 평가받아 왔고 동시에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었다. 먼저 성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손흥민이 LAFC에서 남긴 기록은 논쟁의 여지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짧은 기간, 그것도 시즌 도중 합류한 외부 자원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는 팀의 공격 구조를 사실상 재설계했다. 득점과 도움이라는 직접적인 수치는 물론이고 전방 압박의 기준, 수비 라인의 위치, 미드필드의 전진 타이밍까지 그를 중심으로 재정렬됐다. 이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 한 명이 들어왔다는 차원이 아니라 팀의 축구가 손흥민을 기준으로 다시 정의됐다는 의미다. 성적은 그 결과였고 우연이 아닌 필연에 가까웠다. 그러나 여기서 역설이 시작된다. 그의 성적이 압도적일수록 그의 존재는 점점 더 관리의 대상이 된다. 팀 전술은 그에게 의존하게 되고 동시에 그 의존은 내부적으로 부담이 된다. 다른 선수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가려지고 감독의 선택지는 좁아지며 모든 결과는 그에게 귀속되기 시작한다. 잘 될 때는 에이스의 증명이지만 삐끗하는 순간에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전환되는 이 양면성. 바로 이것이 손흥민이 반복적으로 마주해온 현실이다.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LAFC라는 구단을 미국 스포츠 시장 전반에 각인시키는 촉매였다. 홈 경기뿐 아니라 원정 경기의 분위기, 미디어 노출 빈도, 아시아 시장과의 연결성, 유니폼과 스폰서 매출까지 그의 이름이 닿는 모든 지점에서 수치로 환산 가능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구단 차원의 가치 상승이었고 더 나아가 리그 전체의 브랜드 확장과도 직결되는 요소였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가 성적처럼 명확한 지표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득점은 숫자로 남지만 신뢰는 기록되지 않는다.
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팬과의 정서적 연결, 라커룸 안에서의 상징성은 통계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인터뷰에서의 태도, 패배 이후의 책임감, 동료를 향한 배려는 그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무대에서 리더로 인정받아 왔는지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다시 역설이 드러난다. 성적은 분명한데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만약 손흥민이 평범한 성적의 선수였다면 혹은 시장성과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면 이 정도의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늘 팀의 중심에 있었고 중심에 있는 존재는 언제나 균형을 위협하는 변수로 인식된다. 감독의 권위, 시스템의 안정성, 기존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필요하지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손흥민이 증명해온 것은 단순히 잘하는 선수도 적응할 수 있다는 명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별표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도 가치가 클수록 갈등은 더 정교해진다. 별표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스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스타가 시스템을 흔드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모순. 바로 그 지점에서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손흥민의 사례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팀은 과연 성적을 위해 스타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스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그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감독과 구단은 성적이라는 결과 뒤에 숨은 가치의 무게를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손흥민은 말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오직 경기력과 태도, 그리고 침묵으로 이 질문을 증명해왔다. 그 점에서 이 역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식적인 표현은 절제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전해진 장면들은 달랐습니다. 훈련장과 라커룸에서의 미묘한 긴장, 의사소통의 균열, 그리고 존중의 문제는 결국 감정의 임계점을 넘겼습니다. 손흥민의 눈물은 단순한 패배의 아쉬움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관계에 대한 고백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는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대로는 남을 수 없어서라는 선택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 인물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감독의 권한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권한이 선수의 존엄과 신뢰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스타는 관리의 대상이기 이전에 팀의 자산이며 리그의 얼굴입니다. 명확한 소통과 일관된 원칙이 있었다면 발언 하나가 불씨가 되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단기 안정이 아닌 장기 신뢰를 우선했어야 했습니다. 축구는 늘 결과로 말하는 스포츠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결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고 기록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이번 흐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골과 도움, 승패의 숫자 뒤에는 수많은 선택과 판단, 그리고 말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과 책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단순한 뉴스 이상의 맥락과 구조를 함께 고민해 보셨다면 그 자체로 이 콘텐츠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에 대한 옹호나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대 프로축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질문을 함께 던지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스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적과 상업적 가치, 팀 문화 사이의 균형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리그는 어느 순간에 개입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LAFC만의 문제가 아니면 손흥민 개인의 선택만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끝났다고 말하기보다는 아직 진행 중인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의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흥미로웠거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해석을 자유롭게 나눠주신다면 그 역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소중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속보가 아닌 맥락과 본질을 짚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